아직은 이게 출시 버전이 아니라서 좀 설치할 때가 너무 고달프긴 한데, 저, 자, 처음부터. 자, CMD 창을 하는데, CMD 했을 때 이거 말고 아나콘다 프롬프트 CMD 창, 예, 베이스 붙은 거 요걸로 한번 켤게요. 베이스 붙은 걸로. 자, 일단 액티베이트, 자, 활성화, 가상환경 활성화부터 시킵시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가상환경 이름으로 콘다 액티베이트, 그 다음에 저는 그때 ml 슬래시 에이전트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가상환경 이름이 바뀌죠. 자기가 설치했던 가상환경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그 프로젝트 설치한 폴더로 갑시다. 폴더가 저는 여기서 미리 복사를 해서 가는 게 편하다고 했죠. 이 드라이브에 여기 유니티 SDK랑 뭐 이런 거 있는 여기 폴더 있죠. 여기를 복사해서 컨버트 디렉토리 디렉트명,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가 지금 우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죠. 머신러닝 하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여기 유니티 SDK랑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지금 폴더 있죠. 여기 위치에 주소를 복사해서 그 드라이브로 컨버트 디렉토리에서 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이렇게 돼서 여기로 간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요 폴더에서 보면은 이게 0.8부터 좀 바뀐 건데, 지난번에 오프라인 설치는 다 한 번씩 했었죠. 거기에다 이제 추가를 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ML Agents's EMV 순서가 요거 EMVS 얘부터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 요거 할 거고요. ML Agent 할 거고, EMVS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지금은 EMVS가 먼저고 환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ML Agent예요. 자, 요 폴더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 폴더 이름을 복사를 해서 ML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또 cd ML Agent EMVS 해서 ML Agent EMVS로 요 폴더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치를 할 때는 EMVS에서 요렇게 하라고 했어요. pip install 띄고 -e 하고 점 현재 경로에 있는 environment 셋업 파이가 여기 ML Agents's EMV 여기 폴더에 들어가도 셋업 파이가 있고, ML Agents's 이 폴더에 가도 셋업 파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순서는 EMVS에 있는 셋업부터 먼저 설치하고 ML Agents에 있는 셋업을 설치를 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잠깐 이제 전부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설치된 상태에서 버전이 틀린 것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읽기 설치해서 똑같은 버전이 있으면 패스 스킵할 거고, 다른 버전이 있으면 그걸로 바꿀 거예요, 아마. 그래서 EMVS에서부터 pip install
이건 짝대기 인바이런먼트의 약자예요. 짝대기가 하나짜리는 약자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경로 점 하나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미 설치된 거랑 버전도 똑같으면 패스 될 거고, 요 밑에만 여기 ENVS 0.81로 다시 설치했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는 금방 넘어가죠. 뭐 따로 설치 금방 할 일이 없죠. 이미 거의 웬만한 건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했던 거를 자 바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제가 아까 그때 상위 폴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 2개라고 했죠. 그럼 컨버트 디렉토리 점 2개. 그럼 상위로 갔죠 다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그 위에 있는 ML 에이전트스 이 폴더 있죠. 이 폴더로 또 이동을 할 거예요. cd ML 에이전트스.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pip install 마이너스 2 하고 점 현재 경로에 있는 거 셋업 파일 설치. 잠깐만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에이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F12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그 구현되어 있는 위치로 가겠죠. 여기에 뭐 여러가지가 막 있는데 이렇게 한참 넘기다 보면 가끔 요런 게 보일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 글씨가 크니까 넘기기가 쉽지가 않네. 가끔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요런 함수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비어있는 함수들 보면 공통적으로 요런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자, 요건 뜻이 뭐죠? 그쵸? 가상이란 뜻이죠. 가상의 것 뭐 이러죠. VR이 뭐예요? 버추얼 리얼리티죠. 자, 요건 뭐냐면 자, 그림. 이게 바로 글씨가 하얀색이구나. 우리 가상함수. 그래서 버추얼 펑션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뭐냐면 지금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에서 뭐라고 해서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이렇게 서클 안에다 막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었어. 변수도 만들고 그 기능도 만들었어. 근데 여 안에 문법상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함수 빈함수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냥 이름만 만들어 놓고 안에 구현 내용은 아무것도 안 집어 넣어놓고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 클래스 자체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요 함수가 있어야 뭔가 그 논리적으로 맞아 내용은. 근데 이 내용을 여기서 구현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경우에 비어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아까 같이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빈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상속하면 네가 이거를 구현을 해. 요런 거예요. 나는 요 함수를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뭔가 구현이 다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줘야 하는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미리 구현을 하지 않고 그건 이제 그때 쓸 때마다 바꿔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미리 이렇게 비워놓고 있다가 내가 얘를 상속을 받아 어떤 클래스에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름 쓰고 땡땡 하고 이 클래스 얘가 A라고 하면 얘 A를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상속을 받았다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나 기능을 얘가 자식이 다 쓸 수 있어요. 물려받아서. 근데 얘가 지금 버추얼 요 부분을 얘가 뭐라 했어? 네가 쓰는 사람 네가 구현을 해. 이렇게 가상으로만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얘를 여기서 구현을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여기서 얘가 만약 퍼블릭이면 여기도 퍼블릭, 뭐 오버라이드 뭐라 그러지? 프로텍티드면 프로텍티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한정자를 맞춰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퍼블릭 버추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 부여 있는 게.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서 버추얼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거 다른 스크립트까지 같이 써 있네. 전체 솔루션이 아니라 찾는 위치를 현재 현재 창 현재 창에서 찾기 또는 모든 열린 문서라고 합시다. 그래야 모두 찾기가 눌러지니까. 모두 찾기 이렇게 누르면 다른 스크립트 안 하고 여기에서 버추얼 글씨 엄청 많네. 아니, 버추얼이 아니고 어문 글씨를 찾고 있었구나. 버추얼.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 퍼블릭 버추얼 보이드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보이죠? 얘는 아카데미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이 앞부분에 맞춰서 퍼블릭이면 퍼블릭, 아까 얘기한 대로 퍼블릭이면 퍼블릭, 프로텍티드면 프로텍티드 이런 식으로 한정자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를 덮어 쓴다라는 의미에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얘는 버추얼이라고 돼 있죠. 부모에서 구현할 때는 버추얼이라고 해서 빈 함수를 만들어 놓고, 가상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름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얘를 자식에서 덮어 써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오버라이드라는 글씨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애가 플레이어 무브죠. 지금 에이전트를 상속받은 애는 플레이어 무브예요. 그래서 얘한테서 내려지지가 않냐? 사이즈가 이렇게 안 줄어들어. 닫아버릴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아무데나 일단 빈데다 놓고, 지금 상속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퍼블릭 하고 오버라이드라고 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몇 개가 이렇게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창이 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상속하고 있는 부모의 가상 함수 리스트예요. 나머지 요것들은 빼고, 요건 맨날 나오는 거죠. 요 밑에 것들은. 근데 여기 collect observations까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요것들이 이제 가상 함수예요. 부모에 지금 구현되어 있는. 나는 요 내용을 완성을 시켜줘야 돼. 근데 모든 걸 다 완성시킬 필요는 없고, 요 중에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기 첫 번째 에이전트 액션. 근데 에이전트 액션이 두 종류가 있죠.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만 다른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오버로딩 한다고죠. 같은 함수를 매개 변수만 달리해서 여러 종류로 한 경우, 자, 이거 오버로딩 된 에이전트 액션이라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온 돈이라는 함수 하나, 에이전트 온 돈은 좀 패스하고, 에이전트 리셋, 컬렉트 옵저베이션, 요것들은 좀 거의 웬만하면 다 구현을 해요. 자, 설명을 하나씩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에이전트 액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기 이것도 있구나.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까지. 자,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우리 지금 모노 비헤이비어의 스타트 있죠. 스타트처럼 처음에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맨 처음에 해야 할 거, 인공지능이 알아서 맨 처음에 해야 할 거가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 이름이 이제 에이전트 초기화죠. 이때는 인공지능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 마치 스타트처럼 인공지능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이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지 모르니까 처음에 뭘부터 해야 될지를 부모에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에이전트를 이어받은 실제 행동할 애가 거기에서 나는 처음에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시작하면,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처럼 나는 매 프레임마다 나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돼,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에이전트의 액션, 에이전트 액션이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게임 리셋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뭐 게임 오버가 됐든 아니 게임 클리어가 됐든 아니면 뭐 난 좀 자주 학습시키고 싶어서 일정 시간마다 무조건 리셋이 되게 하든, 어떤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게 에이전트 리셋 함수예요. 그때 구현해야 되는 게, 그거에 관한 내용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collect observation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관찰 대상을 수집한다는 거죠.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데이터를 넣어주고 요걸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추론을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줄 수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해 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할 때는 뭐를 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게 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 넘겨주는 거예요. 가령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공의 위치와 나의 위치. 그쵸? 공의 위치가 나보다 낮으면 게임 오버가 되지. 내가 얘를 맞춰서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위치를 얘의 위치랑 x축을 막 대충 맞춰놔야지, 비슷하게. 그쵸? 그런 이런 것들 내가 내가 학습하려면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매 프레임마다 관찰해야 될 것들,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될 것들이에요. 이게 많으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은 게 되겠죠. 데이터 종류가.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그때 엑셀로 데이터 했을 때 한 3열 정도 썼었죠. 뭐 자전거 하나 썼고 뭐 달리기도 하나 썼고 뭐 해서 한 3개 정도 썼었죠. 그렇게 한 종류에서 3종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만약 들어가는 거면 열적으로 한 데이터는 한 프레임이겠죠. 첫 번째 프레임. 그 다음 데이터는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한 프레임당 몇 개의 종류의 내용을 내가 수집을 해야 돼? 할 때 그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콜렉트 옵저베이션에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
한 프레임당 요거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가 관찰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 프레임이 또 그거를 이번 프레임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찰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요소를 여기서 구현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에이전트 온 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내가 만약에 리셋을 해야 된다, 이제 다음 프레임에 리셋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리셋을 하기 전에 한번 호출되는 함수예요. 나 지금 한번 다음 프레임에 리셋이 될 거야. 그 전에 뭔가 꼭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지금 해. 리셋하기 전에 한번 해. 요런 거 구현할 때가 여기 에이전트 온 돈. 온 돈이라는 건 뭐예요? 완료했다는 뜻이죠. 에이전트가 할 일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리셋을 해야 돼. 그러니까 리셋을 하기 바로 직전에 불리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셋은 정말로 리셋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로 지금까지 구현해 놓은 거를 얘네로 바꾸면 돼. 바꾸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스타트 부분이 사실 에이전트가 시작하면 해야 할 거죠. 그래서 얘를 스타트 부분을 지우고 퍼블릭 오버라이드, 그다음에 스타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라고 그랬죠. 이니셜라이즈 에이전트 하면 여기 요런 게 생길 텐데, 요거는 지우면 되고, 요 베이스라는 게 바로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내가 여기 덮어쓰기로 해서 이 부모의 뭔가를 실행한다는데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안에 구현된 게 없잖아, 부모한테는. 일단 지우고, 얘도 지우고, 스타트를 얘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최초로 해야 할 것을 정의한 함수. 자, 가상함수 구현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void 업데이트, void override, void란다. public override 에이전트 액션 중에 두 개 중에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일단 얘로 먼저 바꾸고, 얘는 필요 없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함수 이름만. 아까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매 프레임마다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 내용을 정의한 가상함수를 구현.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의 업데이트랑 똑같은데 에이전트의 입장에서의 업데이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게임 리셋 있죠. 게임 리셋을 얘도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퍼블릭 오버라이드 에이전트 리셋. 그럼 여기 위에 게임 리셋 이 부분이 지금 빨간 줄이 뜨죠. 왜냐면 그 함수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자, 이때는 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불러도 되는데 그 이 내부에 보면은 플래그가 있어요. 얘를 호출하게 되는 부모 클래스에 보면은 호출하는 플래그 변수가 있어요. 플래그라는 건 보통 이제 불변수거든요. 이 true 또는 false로 된 변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면은 에이전트 안에 돈 완료했다. 그러면 소문자 일단 요거 F12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이름을 아까 게임 리셋이라고 돼 있었던 거를 돈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바꿔버리고요. 자, 여기 F12 켜서 들어가 보면 이 함수는 뭐예요? 에이전트에 있는 구현된 함수인데 돈이라는 불 변수를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변수가 true로 바뀌면 리셋 함수를 막 실행을 시켜줘요.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처리를 해요. 끝났으니까 이번에 이미지가 끝났다라는 거를 이따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보내는 그런 작업도 요 돈 함수의 그 플래그 변수에서 true가 들어오면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보다 그런 학습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함수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부터 할게요. 이 함수는 즉 에이전트를 리셋되면 해야 할 행동을 정의한 가상 함수를 구현. 그리고 이 돈이라는 함수가 에이전트가 리셋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함수. 이거는 상속받아서 상속 중인 에이전트 자체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부모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만 이제 조금 더 손을 보면 돼요. 그전에는 지금 여기 플레이어 이게 여기 업데이트 위치였어요. 아까 업데이트에서 플레이어 무브를 먼저 했었죠. 근데 플레이어 무브를 그때는 뭘로 맡았어요? get access 이렇게 해서 access 내 키 입력해서 유니티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으로 h 값을 정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에이전트 함수 보면은 매개 변수에 넘어오는 값에 매개 변수로 넘어받는 값에 플롯 배열 벡터 액션이라는 게 있고 스트링 텍스트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 앞에 요건데 요게 뭐냐면 얘가 임의로 어떤 키를 누른다면 그 키의 값이에요. 만약 플레이어 브레인이라면 우리가 지정한 값, 그 다음에 러닝 브레인 인공지능이라면
얘가 학습해서 나는 어떤 값, 매 프레임마다 내 판단하에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줄게. 물론 이 값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줘야 돼. 그 범위 안에서 나는 학습을 해보니까 이 벡터 액션 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야 돼. 플롯으로 된 어떤 값이 들어와야 돼. 라고 얘는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린 그걸로 움직여야 돼. 요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건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내가 키 눌러서. 그래서 여기를 함수를 조금 바꿀 거예요. 이 값을 얘가 뭐라고 값을 선택을 하겠지. 지금 호리즌탈은 몇에서 몇 가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플롯 값이죠.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그쵸?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0,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1,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플러스 1의 값이 들어오는 값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얘를 네가 알아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네가 아무거나 선택해 하면 얘가 열로 넘겨준다는 거야. 그건 종류를 내가 동시에 여러 개 버튼을 누를 수 있어 라고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이 버튼 저 버튼 저 버튼 같이 눌러도 돼.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막 Shift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달리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종류가 몇 개가 동시에 눌러야 될 종류가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플롯 배열로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몇 개를 넘겨줘 라는 거는 저기 이제 에디터 상에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수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움직이려면. 나는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 한 개만 넘겨줘 라고 이따가 에디터에서 설정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가 알아서 값을 넘겨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값으로 움직이면 되지.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값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로 이 함수를 좀 바꿔줄 거야. 그래서 float 뭐라고 할까 이름을 선택하다 셀렉션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셀렉션 값으로 h 값을 정할 거야. 그리고 이 안에는 벡터 액션에 하나만 정해주면 제일 첫 번째 0번에 들어가 있겠지. 배열에. 그쵸 값이. 그래서 0번으로 일단 진행을 해주는 거야. 내가 동시에 여러 개를 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 h 값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v 값이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으면 그 순서대로 0, 1,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브레인이면 내가 여기다가 그 인풋을 에디터에서 인풋 값을 연결을 해줄 거야. 그럼 인풋 값이 그대로 여기에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인풋 호리즌탈 이렇게 연결해주면.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죠.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은 학습해서 내가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중에 어떤 랜덤한 값을 여기다가 매 프레임마다 넘겨줄 거야. 그러면 그 값을 받아다가 내가 이동시키면 되죠. 그럼 인공지능이 선택한 대로 움직이게 되지. 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뒤에 텍스트 액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따가 이 벡터 액션을 설정을 해주면 어디서 어디 값까지 값 몇 개를 선택해 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다가 이 키는 뭐야 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 인공지능한테 이 키는 뭐다 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줄 수가 있어. 그때니까 그 키의 이름을 얘가 이거 플롯 배열 넘겨줄 때 나는 이게 키 이름이 이거야 라고 문자열로 넘겨주긴 하는데 요거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해. 그쵸? 현재로서는 이거는 거의 쓸 일은 없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선택하는 요 값이 제일 중요하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세팅이 거의 다 끝난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방금 저장을 하고 와서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있냐? 아, 이거 잠궈놨구나. 아까 내가 그거 넣어놓는다고 잠궈놨지. 네, 다시 붙여야 돼. 자, 나 이거 다시 할게. 내가 잘못 눌러갖고. 그 다음에 볼. 자, 요 모양이 바뀌었죠?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가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밑에다가 만들어놨던 아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 요 부분부터 요 밑에까지가 원래 스크립트였는데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거를 상속받고 나서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함수 값으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위에가 새로 생겼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속받은 부모 에이전트라는 클래스 거기에서 구현해 놓은 것들이야. 자식은 부모의 모든 거를 상속 물려받아서 쓸 수 있다고 했죠. 거기서 퍼블릭 변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지금 뜬 거야. 부모에서. 상세적인 내용은 내가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지금 브레인이 비어 있어요. 브레인 항목이. 그때 이거 바꾸면 인공지능으로 했다가 우리가 조종하는 걸로 했다가 막 그랬었죠. 그 부분이 여기야. 브레인. 자, 그럼 브레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에셋에서 크리에이트 폴더 해갖고 폴더 하나를 만들 거야. 브레인이라는 폴더를. 브레인즈. 자, 이 브레인즈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크리에이트 보면은 우리 스크립트에는 요게 붙어 있을 거야. 위에 맨 위에 ML 에이전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브레인 세 종류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조작으로 제대로 컨버팅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니까 플레이어 브레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알카노이드 플레이어 브레인. 자, 다시 크리에이트 ML 에이전트에 있는 플레이어 브레인 해서 만들어서 이름을 알카노이드 플레이어 브레인으로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잠궈 놓으니까. 자, 그럼 이 브레인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 아까 무슨 어디서 어디 값까지 선택을 해. 매 프레임마다 그 선택 값을 나한테 줘. 라는 거를 하는데 이 선택값을 지금 얘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플레이어 일단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거니까 얘부터 먼저 선택을 하는데 여기 브레인 파라미터 얘가 지금 접혀져 있는데 얘를 한번 펼게요. 자, 그럼 벡터 옵저베이션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야. 이건 조금 이따가. 이거는 지금 아까 거기 스크립트에서 콜렉트 옵저베이션 내가 아까 종류 정해줘야 한다는데 아직 안 정했잖아. 그걸 한 다음에 할 거고 그거보다 일단은 키값부터 여기 밑에 보면 벡터 액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벡터 액션이라고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스페이스 타입이 선택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리트는 뭐냐면 아까 그 플롯 배열해가지고 벡터 액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때 그 넘어오는 값이 정수로 넘기게 할 거면 디스크리트는 이제 끊어져 있다는 거죠.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정수로만 넘기게 할 거야. 뭐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는 우리 플롯 그대로야. 연속값, 소수점, 실수 뭐 그거는
플롯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점으로 계속 연결해서 연속적인 값으로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플롯으로 받을 거면 넘겨주는 값을 플롯으로 받을 거면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정수 값으로 받을 거면 디스크리트로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선택하게 해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이죠. 그러면 어떤 종류로 해야 돼? 스페이스 타입을 컨티뉴어스로 해야겠지. 그래야 실수 값이 넘어오겠죠. 얘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선택할 값을 정해주는 거야.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거야. 자, 스페이스 사이즈라는 건 내가 동시에 한 프레임에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 개수야. 우리 하나만 있으면 되지. 좌우키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스페이스 사이즈는 1개.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열어보면 이것도 접혀져 있는데 열어보면 액션, 디스크립션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스트링하고 텍스트 어쩌고 나온 거 있었지. 벡터 액션 옆에 요거 이때 이 넘겨받는 게 저거기는 해요. 여기 디스크립션 내가 여기다 이름 쓰면 1번은 이름이 뭐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 뭐 여기다 이름을 쓰면. 근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 이거는 지금 내가 키가 뭐냐 이거 여러 개가 있을 때 키를 구분할 거면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어. 어떤 이거 자체가 기능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름 태그 같은 거야. 키에 대한 태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제 요 키값을 우리는 플레이어 브레인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키값을 인풋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을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풋을 받을 게 get axis였지. get 버튼이면 여기, get axis면 밑에 거 axis. 우리는 get axis 호리즌탈을 받으려고 했었어. 그쵸? 그래야 연속값을 받지. 그래서 사이즈 일단 1개. 여기 axis라고 나와있죠. 엘리멘트 0에 여기다가 우리 그 인풋의 axis 이름 호리즌탈. 자, 인덱스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0번. 그 다음에 스케일은 1로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인풋 값을 있잖아. 인풋 값을 예를 들어서 2배로 늘려 3배로 늘려 이렇게 스케일 값을 곱하는 거야. 1을 곱해야 그 값 인풋 값 그대로 들어오겠지.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일단 10분 쉬었다가 옵저베이션스를 좀 추가를 합시다.